예. 대학로죠. 대학로에 있다가 종로로 들어온 첫 집회인데, 시즌3, 시즌2로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광화문에 있을 때 시즌1이고, 대학로에 있을 때 시즌2고, 종로와서 시즌3 이렇게 계산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따져보니까 총선 전후로 이렇게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즌2, 대학로에서 우리가 4번 했죠. 그럼 시즌2 5차 집회가 되는 겁니다. 단지 이제 대학로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저 뒤에 있는 이상한 소녀상, 저 위안부와 전혀 관련 없는 소녀상입니다. 대한민국 위안부들 저렇게 어린애들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없는 이상한 동상 하나 세워서 밥벌이 하는 자들, 그거까지 한꺼번에 타파하기 위해서 좀 바꿨어요, 현수막도. 그러다 지금 하나도 소녀상 철폐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전체적인 행정 상황에서 당분간은 우리 종로 여기서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광화문 쪽을 아직까지 안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게 되고, 지금 뭐 100명 넘어가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우리 뭐 대충 대학로 때부터 대충 이 정도 10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한 100명 정도니까 한 100명이 넘어가면 또 집회 안 해준다 그러니까, 예, 요 정도로 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린 이번 주에 이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우리한테 큰 사건이면은 별로 다른 매체에서는 보도 안 하는 건데, 박 대통령님이 드디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재밌는 게 그거를 지금 보도하고 취재하고 있는 데가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치는 이제 우종찬 기자랑 같이 취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움직임을 딱 세 군데만 취재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어치에는 우종찬 기자랑 같이 하고 있고,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하고. 뭔가 공통점이 있죠? 조선중앙은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감옥에 집어넣은 쪽이고, 우리는 이제 빼내야 되는 쪽이고, 딱 거기만 지금 취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젯밤에 우종찬 기자가 이제 취재해서 방송을 남긴 거 보니까, 결국 고등법원, 대통령 파기한 성심을 다루는 고등법원에서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으로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기록은 아니고 검찰과 특검의 수사 기록, 그것만 해도 20만 페이지면요, 재판 기록은 100만 페이지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기록 20만 페이지를 일괄적으로 스캔을 해서 대통령에게 USB로 주기로 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지금 스캔을 지금 막 시작했다. 그렇게 이제 우종찬 기자가 공개를 했는데, 서울구치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USB를 대통령이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컴퓨터에 넣고 문서는 못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우종찬 기자는 가능하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우종찬 기자도 서울구치소에 감옥 갔다 온 적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은 대통령한테 전달된다 그러면은 박 대통령이 자기 변호사한테 주든지 아니면 자기 가족에게 주든지,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줘가지고, 그럼 20만 페이지의 수사 기록을 대통령은 언제든지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이거 프린트해서 가져와. 그럼 이제 자기 박지만 회장이나 자기가 지명한 변호사가 갖다 주면 돼요. 그럼 그거 이제 아무 때나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20만 페이지를 다 복사하나, 그 20만 페이지 복사해가지고는 자기 그 감옥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건 뭐 쌓아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몇 개만 이렇게 찍어서 복사를 신청했을까 했더니 전체 페이지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몇 개 문서만 특정해서 보겠다 그러면은 박 대통령의 움직임이 그냥 훤히 다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예상한 대로 김한수의 검찰과 특검 수사 기록을 딱 찍어서 복사를 요청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다 알려주는 거죠. 박 대통령이 태블릿 가지고 엎어치고 한번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본인이 여기까지 준비하기도 전에 너무 빨리 이 움직임이 드러나는 거를 경계해서 그냥 통 크게 20만 페이지 다 가져와 이래놓고 자기가 지명한 변호사나 가족이 요구한 것만 프린트해서 갖다 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지금 뭘 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전략을 쓴 것 같고요. 뭐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우종찬 기자가 취재 안 받다 보니까 박 대통령이 유영아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불러서 수사 기록을 다 복사해달라. 근데 그게 수사 기록을 20만 부로 복사하려면은 한 달 내내 복사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 직원들이 그거 다 투입해야 되니까 그거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나서 그럼 알겠다 놔두라 하고 며칠 뒤에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다가 내가 직접 복사하러 가겠다 신청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박 대통령이 법원에 신청한 날짜는 5월 15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며칠 전에 어떤 변호사에게 복사를 부탁했다니까 그게 5월 11일이나 12일일 거고요. 제 3차 서신이 대통령께 들어간 날짜는 5월 8일입니다. 날짜가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떨어지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총선 문제였으면은 총선 끝나자마자 바로 움직였어도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제가 첫 서신 보낸 게 3월달이고 이제 총선 끝나고 제가 5월 6일날 서신을 쓰고 7일날 기자회견하고 8일날 등기로 대통령께 전달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황상 볼 때 더군다나 재판 기록도 아니고 수사 기록이라면은 대통령이 1순위로 챙겨볼 거는 김한수의 검찰과 특검 수사 기록이다. 뭐 다른 게 나오질 않아요. 다른 답이.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대통령이? 아니 나는 이 총선 전만 해도 이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팔던 자들이 자기들 카페에서 절대 박 대통령이 태블릿 기록을 볼 리가 없다 막 주문들을 외우는데 아니 박 대통령 무대 석방 운동한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태블릿 진실을 보면 안 된다고.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이게? 대통령이 태블릿 진실 알면 안 돼요? 더군다나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선고가 이제 7월 10일 정해졌지만은 선고 아마 7월 10일 날 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미 피고가 다시 수사기록 다 복사해 갔는데 뭐 어떤 문제 제기할 줄 알고 선고를 내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서는 저 문희상 전 국회의장 이제 퇴임하는 국회의장이 대통령 사면 얘기를 꺼내니까 그럼 7월 10일 날 파기한 송심을 선고를 하고 그게 대법에 가고 그럼 대법에 가서 뭐 한 10월 정도에 선고를 하면은 10월 이후에 문재인이 박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다. 그럼 12월 뭐 또 크리스마스 얘기가 나오겠죠. 그거는 이제 기다리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거는 무조건 문재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 문재인을 믿고 12월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자? 실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판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하지 말아야지 7월 10일 날 선고가 나오고 대법 판결이 나와서 연말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팔던 자들이. 그걸 어떻게 믿으며 지금 고법에서 7월 10일 날 또 연기하면 어떡할 건데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면 절차 나올 때는요 도리가 없어요. 문재인은 저는 이제 임기도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석방시키고자 하는 그 생각은 분명히 있을 텐데 자기가 이 개돼지로 이용해 먹은 지지층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덜컥 석방을 못 시켜주고 100% 대국민 사과문을 요구할 겁니다. 대법에서 한 30년 때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 먹은 거 최서원에게 국정농단 시킨 거 그거 대국민 사죄문을 써라. 그러면 사면해주겠다. 그렇게 갈 때 뻔해요. 그런 식으로 사면돼서 나온다는 얘기는 5분 빠져나오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자산은 완전히 죽이는 거거든요. 그걸 박 대통령이 받아들일까? 그걸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지금까지 재판을 다 거부했겠습니까? 박 대통령이 안 받아들일 때 뻔한데 그런 사과문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만약에 박 대통령이 사과문을 쓰고 나왔다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중에서 제일 오래 감옥에 계신 분이니까. 근데 본인이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는데, 지금까지 하는 박 대통령의 지금 처신이나 행보들을 보면은. 그래서 제가 서신을 3차까지 넣어드린 게, 나중에 사죄문을 문재인 쪽이 요구할 게 뻔하니까, 사죄문 쓰고 나오는 게 아니라, 진실의 칼로 사기 탄핵자들을 다 목을 베면서 나오시라고 제가 칼을 만들어 드린 게 3차 서신까지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충분히 박 대통령이 그 태블릿 진실의 칼로 싹 다 베버릴 수 있다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윤석열이 바로 움직였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칼이면은 그 잘난 척하는 윤석열이 제가 개인 편지 보냈는데 그걸 자기가 스스로 문서를 쳐서 변희재 민원 접수를 시켜주고, 저는 제 편지에 제 거 접수시켜달라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너 지금부터 똑바로 안 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제가 협박을 했지, 뭐 어떻게 해서 해달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그냥 민원을 접수하고 오늘 문자가 날라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박某某 검사실로 변희재님의 진정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날라왔는데, 저는 진정서를 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윤석열에게 협박 편지밖에 보낸 게 없는데, 그게 민원으로 접수되고 진정서로 접수가 됐습니다. 윤석열이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이 윤석열도 완전히 잘못 걸리면 가는 게, 태블릿 조작은 이미 다 들어갔죠. 이제 계약서 조작 우리가 잡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윤석열은 태블릿 조작할 때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고, 하필이면 윤석열은 그걸 밝히는 저를, 그것도 허위사실로 적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그때 중앙지검장이었고, 본인이 직책상 책임을 져야 될 직책이기 때문에 제가 그 편지에다 강조한 거 그거거든요. 당신이 태블릿 조작에 관여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당신 직책상 지금 이 사실을 뻔히 알고 가만히 있으면은 당신도 공범이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그렇게 재빠르게 민원 접수하고 처리했겠습니까? 보통 사안이 아닌 거거든요, 저희가 보더라도.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서 이제 쪽으로 다 들어갔는데, 지금 뭐 보안 코드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저거 그려놓은 것 같다 해서 문서감증 전문기관에 넣어놨는데, 그거 말고도 또 계약서 위조 조항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6월달에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포렌식, 그 당시 태블릿 PC를 불법으로 입수해가지고 포렌식 기계가 넣어서 돌려가지고 모든 증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검찰 수사관이 다음 달에 우리 재판에 나와요. 증인 신청이 돼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검찰이 계속 재판을 3번을 연기했어요, 지금. 이거 나오면 폭탄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조작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내는 루트가 너무 다양해서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 들어갈지를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지금 광범위하게 잡아가니까. 그리고 또 있죠. 이제 김인성 교수를 우리가 영입해가지고, 자, 태블릿 PC 있는 모든 전체 있는 파일 다 증거를 우리한테 내놔. 법적으로 안 내놓을 방법이 없어요. 제가 김인성 교수가 써준 서술을 봤는데, 김인성 교수가 실제로 다른 재판에서 다 받아냈고, 안 줄 수가 없어요, 안 줄 수가, 법원에서. 만약에 재판부가 저거 안 주잖아요? 저거는 뭐 명백하게 저건 이 판사 자체가 위법을 저지르는 거여서 재판부 우리 기피 신청하고 또 판사들 싹 다 고발해 버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 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아무리 자기들이 말 맞춰봐야 태블릿 내부의 전체 파일이 우리한테 들어올 텐데,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검사 3명과 김한수를 조사하고 있고, 그 중에 누가 한 명 자백할지 어떻게 알고, SKT에서 자백할지 어떻게 알고, 자기들끼리 입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특히 그 수장인 윤석열이 지금 재빠르게 수사를 시켜버렸는데 뭘 믿고 버티겠습니까, 검사들이. 그래서 이런 찰나에 대통령님도 저는 정확히 파악하고 3년 동안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대통령 사건은 재판 자체가 그렇게 팩트를 막 조작하고 위조한 건은 아니고 있는 팩트를 자의적으로 막 덮어씌워서 누명을 씌운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이 재판 나가서 이걸 판을 엎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이건 정치적으로 엎어야 되는 사건이지 재판에 가서 결백을 주장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껴버린 거 아닙니까? 의미가 없다고. 근데 태블릿 PC는 그게 아니에요. 팩트를 막 위조하고 조작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방에 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진실의 칼이 들어올 때까지 박 대통령은 3년 동안 그냥 인내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분명히 어떠한 진실은 들어올 거다. 자기 사건에서는 안 나타나도 어떤 경우든 진실이 드러날 거다. 그거 믿고 그냥 3년 동안의 인내의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실의 칼이 들어오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지금 이제 싹 다 베버리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총선 이후에 저는 대충 예상했지만은 보수가 아마 앞길이 꽉 막혀가지고 거의 이제 암흑의 시대로 가겠다. 제 예상보다 더 어둠의 이 쪽으로 더 밀고 가네요. 저는 총선 다음날부터 그냥 윤석열 만세, 유승민 만세, 태영호 만세, 홍준표 만세 이렇게 대권주자들한테 줄 서가지고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또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야, 홍준표 2%, 유승민 1%, 황교안 1%, 야, 이거 대권 어차피 안 되는구나. 이것도 재빠르게 계산해가지고 어차피 이제 문재인이 20년 집권할 거니까 빨리빨리 돈이나 챙겨놔야 되겠다. 저보다 머리 더 빨리 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총선 끝나자마자 그냥 개표 부정 가지고 밀고 가가지고 재검표 비용 1,000만원짜리를 5천만원이나 사기쳐가지고 싹 다 쓰고 갔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제 안정권이가 가세현을 사기죄로 고발을 하는데 최소 30억에서 50억 벌었다는데 그래서 제 계산은 아닌데 안정권이 부풀린 것 같은데 어쨌든 한 10억 정도 걷었겠죠. 가세현뿐이 아니라 그냥 다 달려 들어가지고 일단 있는 것부터 다 먹어치워야 된다. 이제 대권도 끝났고 그리고 이자들은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총선 전까지는 박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자기 공천 좀 주겠지. 그게 김세희 같은 놈 아닙니까 이게? 그 기다렸던 놈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야 이제 박 대통령 정치력도 없고 이제 상품성도 없다. 이제 돈도 안 된다. 그래서 박 대통령도 싹 다 지워버리고 오직 개표 부정 그걸로 지금 뜯어먹고 그리고 이제 이 보수파들한테는 더 위험한 소식이 들렸죠. 어제 드디어 그 김종인 할아버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수영이라는 이제 사탄파가 원내대표고 제가 볼 때 지금 미통당에서 제일 영향력이 센 사람은 하태경 같아요. 하태경. 그리고 부산에서 자기가 최다 득표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더라고. 하태경, 주호영, 김종인 이런 사람들은 이 보수 쪽 유튜버들 상종은 안 할 거예요 아마. 어차피 황교안이나 홍준표도 챙겨준 건 없는데 그 사람들은 전화는 받아줬거든요. 하태경이나 김종인이나 이 주호영은 전화도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그쪽에 또 줄대가지고 권력 부스러기니 이런 거 먹을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사막으로 떨어진 지분일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보수파리들은 먹을 거 하나 없는 사막에 떨어져가지고 그나마 미통당에서 주워먹던 거 그것도 안 들어오지. 제가 오늘 카페에 썼지만은 앞으로 이게 20년 지속될 것 같다. 대권 이길 자신도 없고 이런 찰나에 가세현과 민경욱이 썩은 독이 왕창 퍼져있는 보고 이만한 거를 들고 온 거예요. 그걸 먹고 있는 거야 지금 독이 들어있는 보고를. 독이 있든 말든 일단 먹고 오자서 다 달려들어간 거고 안정권은 그거 통째로 뺏으려고 그 독이 든 보고 통째로 뺏으려고 지금 사기죄 고발 들어간 거거든요. 내가 참 이제 불쌍하더라고. 저거 안 되는 건데 저거 먹으면 다 죽는 건데 그리고 내 눈에는 자꾸 먹을 거에 대해서 그런데 박 대통령이라는 어마어마한 정치력과 상품성을 가진 분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활용하려면은 누명을 벗겨드려야 되거든요. 아니, 정치력이 총선 때 없었다? 누명을 못 벗었으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누명을 벗다 생각해보세요. 과거의 박 대통령보다 10배 이상 더 파워풀한 대통령이 나오시게 되는데, 그러면은 먹을 게 없으면은 대통령 누명을 벗기는데 총력전을 펼쳐야 되는데, 왜 엄한 사막으로 가서 썩은 보고고기 먹겠다고 설치냔 말입니다. 근데 이미 그렇게 돼서요, 저는 잘 됐다. 어차피 대통령 누명 먹고 다시 올라오시는데, 자연스럽게 총선 거치면서 대통령 파리들 싹 다 정리됐잖아요. 완전 정리된 거 아닙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한결 수월하게 나오셔서 활동할 수가 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총선 때 태극기 쪽에 손을 안 들었다는 얘기는 이미 한눈에 다 본 거거든요. 아, 이 태극기 드는 놈들이 안 되는구나, 이거 수준이. 그러면 나오실 때도 새 판 짜야 되는데 싹 다 정리됐기 때문에 새 배를 짓기 딱 좋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스케줄상 볼 때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스케줄을 보려면요, 일단 우리가 태블릿 PC 문제를 해결하는 스케줄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계산할 때 우리 쪽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특히 6월 재판 전으로 우리는 거의 완전히 끝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6월 16일이 재판인데 그 전으로 끝장을 내버릴 겁니다. 그럼 박 대통령 스케줄이 더 빨라지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새 시대와 새 판이 열려가는데,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밖에 없는 거죠. 여기밖에 없는 거죠. 잘 됐죠. 잘 됐죠. 어마어마한 먹을 거가 있는데 입이 확 줄었기 때문에, 왕창 줄었기 때문에 너무 잘 됐죠. 자, 그리고 제가 볼 땐 지금 아까 먹을 거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슈거든요. 너무 많이 보여요. 아니, 저기 설계상 저거 뒤에 이제 우리 저거 치우러 온 거 아닙니까? 탄핵 기본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저거 치우러 온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또 이 문재인이 또 큰 먹을 거 하나 줬대. 우리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최대집 의협회장의 그 박원순 아들 사건을 갑자기 수사를 시작해가지고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내가 최 회장하고 통화했는데 이게 웬 떡이냐, 우리 그런 입장이에요. 이거 5년 전부터 우리가 한따까리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피고가 아니었다고. 저하고 최대집 회장이랑 신혜식 대표가 다 했는데 셋이 피고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의사협회 현직 회장을 피고로 기소해주면은 이제 제대로 한번 붙어주는 거죠. 할 거 엄청 많습니다. 이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판 벌릴 것도 많고,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할 게 많은데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자, 그래서 만민공동회 이번에 이제 시즌2를 종로 버전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아마 지금 상황 볼 때는 꽤 오랫동안 한 2-3달 정도는 종로 버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방학을 안 열어줄 것 같은데, 종로 버전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태블릿 PC는 완전히 끝을 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서 손해상도 치워버리고 박원순 아들도 데려와서 끝장을 내버리겠습니다. 네, 그런 계획들을 감안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미디어청 만민공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속이 뻥 뚫리죠? 네.